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또 하루 만에 또 올리게 됐네요. 그래서 매일매일 올려드려야 되는데, 뭐,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건 하루 건너 한 번씩 올려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알찬 내용을 올려드리려고 저는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많은 아마 악재 요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투자자들,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온갖 거짓 뉴스들, 미디어, 특히나 이 미디어를 보고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는 그런 블로거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 뭐 콘텐츠 제작자 그런 분들. 그런데 이게 저일 수도 있고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장면의 이 남자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시세가 안 올라가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맞을까? 그러나 일단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케이스는 저는 올해 2023년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난 폭등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더 내 자신에 관해서 더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행동의 선택에 있어서. 근데 주변에 이런 방해되는 요소들이 더 많죠. 특히나 이런 하락장에 지칠 때는 더 많이 나와요. 이런 게 또 이상한 뉴스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단적인 예를 이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5월 15일 날 나온 뉴스예요. 나토 7월 정상회의서 우크라이나에 회원국 가입 초청 안 할 것이라고 얘기 나와 있죠. 나토면은 어디인가요? 유로존이나 미국이 중심이 돼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라고 폄항하는 그런 이익 집단이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나토가. 우리는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러시아라는 침략자들로부터.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발을 빼네요.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도 그리고 나토 그러니까 뭐 미국도 포함해서 이렇게 그냥 넣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승자는 없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보고 영토 분쟁이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로 우크라이나 분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뭘 만들었냐면 전 세계에 뜻하지 않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 단계로 들어간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 동결과 상관없이 인플레는 가라앉습니다. 예. 어쨌건 이들이 다 만들어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은 우방국인가요? 이걸 보시면 아실 텐데. 유로존에 있는 프랑스나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우방국인가요? 이 뉴스가 모든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뉴스들이 절대 다 100% 진실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런 뉴스 나오면 휘둘리는 분들, 내일 이런 뉴스 나오면 휘둘리는 분들 아마 개중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심을 똑바로 잡고 내가 왜 코인 투자를 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응? 그리고 이런 뉴스들이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해서 유동성 공급하면 미국 경제는 탄탄할 거야. 근데 이 그림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잘 만든 그림이에요. 한마디로 표현을 너무나도 잘했어요. 금리 인하를 한다. 유동성을 공급한다. 부채는 늘어난다. 지금도 부채 한도 협상한다 만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부채는 어디로 가나요?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연준 제롬 파울 왼팔에 여기 붙어 있습니다. 부채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앙은행은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차선책은 CBDC가 될 거고,
달러의 에너지는 CBDC로 이동합니다.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는 숙명이에요. 이거는 바뀌지 않는 숙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가상자산 시장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또 있고, CBDC가 확장되면 비트코인을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CBDC와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 시장은 상생의 구도입니다. 목적지는 또 다른 세수 창출이고, 자, 이 명확성은, 이 코어의 핵심은 변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상한 뉴스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고, 제가 미국을 필두로 한 G7, 자, G7 회의가 이제 코앞에 있는데, 이들 국가보다 중국을 앞세운 오페크 플러스, 여기에는 이제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페크에 러시아가 포함되면서 오페크 플러스가 됐죠. 어느 순간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브릭스. 제가 이 연합체가 더 앞으로 오히려 선진국들보다, G7을 표방하는 선진국보다 더 우위에 설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한마디로 갑자기 여름, 월요일부터 30도 더위 시작.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기사를 좀 주위에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엘니뇨, 라니뇨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커피 생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브라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먹고 있는 뭐 가축과 관련돼 있는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브릭스의 국가들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야 되잖아요. 겨울에 더 추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될 텐데, G7이 에너지 생산의 중심에 서 있나요? 오페크 플러스인가요? 미국은 셰일가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아마추어적인 그런 지식은 저한테 이제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큰 범주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셰일가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그냥 단편적인 얘기고, 뭐 그 자세한 건 이제 더 찾아보시고, 어쨌건 이런 환경에서 오페크 플러스와 브릭스는 자원을 무기화할 확률이 점진적으로 더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중요한 건 자원의 무기화가 되면 탈달러와의 힘이 더 실리죠. 점점 커집니다. 이게 스위프트 2.0과 관련돼 있고. 자, 어쨌건 여기 웃고 계시고, 빈살만, 그리고 남아프리카, 인디아, 그리고 브라질, 러시아, 중국.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인도는 제가 보니까 어저께 밤에는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반도체 생산에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점유율이 인도 내에서 10%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못 사는 국가에서 점점 확장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자,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바로 기점이죠. EU 대중국 전략 문서서 대만 유사시 대비 1000명기키로, 이런 뉴스가 5월 14일 날 나왔었는데, 여기 보면 유로존은 앞에서는 미국 편을 드는 것 같지만, 보시면 유로존의 핵심은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에 힘쓰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야 무슨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대만 문제에 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지지에 힘쓰겠다. 홍콩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홍콩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뭐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전쟁이 생겨서 어떻게 된다. 이 조그만 대만의 땅덩어리에서 전쟁할 게 뭐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저는 일단 작업을 쳐서, 중국이 뭐 TSMC가 거기 있고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으로 흡수 합병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응? 방송에서 전쟁이 나면 뭐 어떻게 된다 말은 쉽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인가요? 이 지금 현재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현재 카오스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없어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맞아 떨어졌나요? 그들은 중국의 패망을 얘기했고, 중국의 GDP, GNP 폭락을 얘기했고, 중국 부동산의 폭락을 얘기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와서 아마 말 바꾸기를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친중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GDP, GNP를 보면서 그 지표를 보면서 중국이 미국을 앞장서는 날이 올 거다. 8달러화는 가속화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8달러화를 밀어낸 그 빈 공간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결국엔 6대 기축통화 자리에 IMF 통화바스켓에 들어갈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기가 녹록치 않은 현재 상황인 건 분명해요. 아마 아시겠지만 금리를 인하해도 그게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그림에 나와 있듯이 금리를 인하해서 그 부채가 그 보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연준은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자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 갚을 비용도 올라가잖아요. 자, 기존의 지난 100년간은 그렇게 해왔죠. 그러나 기축통화의 수명은 가까우고 중국은 인플레가 생각보다 낮아요. 미국은 인플레가 5%인데 중국은 0.7%입니다. 여기에는 돈을 풀 수가 있어요. 중국 5월 15일부터 금리를 4대 국유 은행 1위부터 5위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금리 상한선 30bp 이나 일부 다른 금융기관은 50bp 이나 여기는 돈을 푼대요.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GDP, GNP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IMF에서도. 그리고 IMF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선진 국가들을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다 이게 메커니즘적으로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죠. 8달러화가 가속화되면 스위프트 2.0과 관련돼 있는 XRP의 존재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이 USDT는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USDC 점유율이 올라갈 때 사람들은 또 준비금 증명이 안 돼 있다. USDT는 망할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할까? 지금 현재 상황 USDC가 SEC에서 모호하게 언급을 하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USDC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양대 축은 USDC는 뭐 강건할 거고 미국 주도의 비트코인 장세가 주도권을 잡을 거야. 이 말이 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USDT는 중국입니다. 자, 어쨌건 이런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명확한 규제안을 내놓으면 본인들이 달러의 중심 국가인데 본부인데 어떻게 될까요? 탈달러화의 가속화에 신나를 붙는 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호함을 앞에다 내세워서 중국이 오히려 선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문호를 개방한다, 홍콩을 앞세워서 하는 게 아닐까. 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 뭐 오늘도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유니스왑이라든가 뭐 아베라든가 아발란체라든가 컴파운드 뭐 파일코인 기타 등등 뭐 코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벡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는 전 생각을 안 해요. 어쩔 땐 뉴스를 보시면 민감하게 보셔야 될 때도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넘기셔도 되지 않을까 저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실내로 이게 홍콩의 SFC에 이제 올라가 있는 이제 인덱스죠. 여기서 이제 갤럭시 21쉐어스, 비트와이스, 나스닥, 위즈덤트리에서 여기 코인들을 이제
인덱스를 신청을 했었죠.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어느 정도 시장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들 전문가 기관 투자가들이 여기에 이걸 올린 게 아닌가. 여기 체인링크도 있고 아발란체도 여기 포함돼 있어요. 근데 왜 이 뉴스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까? 뭐 개인의 마지막 판단은 개인의 판단이에요. 근데 속임수가 엄청나게 많은 게 코인 시장이라는 거를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수백 번도 넘어요. 사람들 뒤통수를 친 게. 자, 어쨌건 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전 문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걸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났어요. 응? 진도 5.7의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쌤통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저쨌거나 불의 고리는 진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릉 앞바다인가? 인접 해역에서 지진이 난 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 서부는 특히나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 5.7이 7로 변하고 9로 변합니다. 9로 변하면 땅이 갈라지는 시점이 아마 올 거예요. 5년 이내에. 네. 저는 예언가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뉴스를 민감하게 계속 보다 보면 누구나가 다 이런 거를 예측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패러다임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에 관해서도 분명히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지진의 패러다임이 확장되면 고층 건물에 관한 어떤 그런 것도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게 좀 많이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5에서 10년 이내에.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산이다. 자산 축적의 개념에서 그냥 소비재로 변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그래서 궁극의 마지막 자산은 증권 시장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생존을 위한 자산 증식의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페크 플러스가 브릭스 국가가 확장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국제 원당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엘니뇨, 라니뇨가 단기간에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5년을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들은 달러화를 지금보다 더 확장하겠죠. 본인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예. 수확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하여튼 이런 국면으로 점진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중국인들 국경 열리자 앞다퉈 홍콩은행 계좌 개설 이거는 예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5월 15일 날을 근거로 해서 중국 본토에 금리가 인하됩니다. 이거랑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안하고 이 세 가지를 한번 매칭을 한번 시켜보면 거기 해답이 있어요. 응? SEC 미국에서 앞세우는 SEC는 모호한 규제안을 하고 홍콩은 명확한 규제안을 내고 중국 정부는 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리고 중국인들은 계좌를 홍콩에다 트고 그러면 이게 메커니즘이 연결이 돼 있죠. 자, 가상자산 시장과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홍콩은 이미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암호화폐 시스템 홍콩은 중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암호화 허브 야망을 품고 있다. 여기 기사에는 뭐 중국의 단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국에서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뭔가 있었기 때문에 홍콩이 이런 식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허브를 외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인들이 홍콩에 들어가서 계좌를 튼다. 중국 자본이 홍콩으로 이동한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이고 여기 6월 1일 날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라이센스 제도 그러니까 5월 달 지금 현재 중순인데 지금 현재가 라이센스 허가를 한참 이제 받고 있겠죠. 현재 시점이 뭐 가상자산 거래소든가 아니면 블록체인 관련 뭐 코인 개발사든가 지금 현재 시점이 딱 그런 시점이죠. 카오스 상황.
그러나 6월 1일 날부터 뭔가 변혁이 있겠죠. 그 전부터 시세적인 거는 뭔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자원에 관한 얘기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국 대사가 이제 프랑스와 독일 대통령과 총리를 만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노르웨이에 또 들어갔어요. 근데 노르웨이가 전 세계 마지막 지하 자원의 보고입니다. 마지막 열리지 않은 보물 창고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러시아가 예전서부터 군사기지, 군사시설을 많이, 레이더나 미사일 기지를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노르웨이 쪽에 중국이 개입을 해서 북극권 이사회에 개입을 합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이에요. 아마 아시겠지만 회토류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중국이 절대적으로 지금 우위적인 입장에 예,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북극까지 여기 내용 그대로 나와 있어요. 미국 지질학회 조사국에 따르면 북극 해저의 석유가스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25%에 이른다.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미래 에너지 자원, 메탄 하이드레이트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망간, 니켈, 금, 구리 같은 금속 광물도 엄청나다. 특히 4차 산업 관련한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첨단 무기 등을 만들 때 필요한 이투륨, 스칸디움, 라탄 등의 회토류가 많이 묻혀있다. 지금도 회토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 중국과 옆에서 이제 군사기지를 설립한 러시아가 네, 북극권까지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한다고 했던 테더사가 이런 식으로 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기업이 아니다. 테더사는 미국 기업이 아니다. 미국에서 영업한다거나 미국 고객을 받지도 않는다. 테더의 핵심 타겟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이다. 라고 여기 얘기가 나와 있죠.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었죠. 미디어를 통해서. 근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기 또 다른 측면이 있었어요. USDT와 USDC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영국도, 유로존도, 미국도 인플레는 어쨌든 꺾이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비상사태가 해제된다는 WHO의 공식 통보가 있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감소를 한다.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할 필요가 점진적으로 없어지는 현재 상황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동결 구간이 다가옵니다. 금리 동결 구간에 저는 지금보다 나은 확률로 저는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유동성이 오니까 많이 좋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동결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많이 지쳐가지고 떠나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지금 많이 나타날 지금의 현재 시점인데 글쎄요. 이왕 인내하신 거 마지막 끝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